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드디어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조금 전 3시 한 5분경이죠. 3시 5분경에 윤석열 후보가 거의 50% 가까운 득표율로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장문에 보면 일제 수락연설 있었고, 또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절대 승복하겠다, 흔쾌히 승복하겠다, 깨끗하게 그야말로 전당대회 마무리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제 124일 남았습니다. 내년 3월 9일까지 124일 남았습니다. 오늘 다 지났으니까 이제 123일 남은 기억입니다. 윤석열 후보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선 당장 눈에 띄는 한 3가지 산이 눈에 띄입니다. 마침 보니까 오늘 오전부터 이제 많은 기자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내지는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막닥뜨려야 할 과제 한 2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면서 홍준표 후보와의 어떻게 원팀 만드는 문제를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라. 지금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 다음에 역선택을 뺀 또 보수 성향, 중도 성향의 여론조사 응답자들은 홍준표 후보가 낙선했다 하여 국민의힘 등 돌리지 않는다. 그건 걱정하지 마라. 완팀 되는 것은 크게 걱정할 바가 없다.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나는 안철수 문제가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여권의 집요한 집권 여당, 집권 세력의 집요한 정치 공작이 두 번째 과제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 넘어야 될 산은 바로 윤석열 후보 본인과 윤석열 캠프,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 내재하고 있는 일종의 내부 잠재적 리스크,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3가지가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1월 1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 안철수 후보 대선 후보 출마 선언했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자 대결 구도가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보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 안철수가 큰 변수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판단의 기준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시계를 갖다 거꾸로 지난 한 2월, 3월로 한번 돌아가 보죠. 즉 안철수, 오세훈, 안철수 후보 단일화되기 전에 당시 박영선, 여기 오세훈, 안철수 3명을 대입해서 여론조사하면은요, 박영선이 다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LH 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에 직접 내려가서 가덕도를 보니 가슴이 뛴다 할 정도로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여서 정권의 중간 심판적 성격인 4.7 보궐선거에 모두 걸기를 했죠. 그 상태에서 박영선, 나경원, 안철수를 넣던,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를 넣던 박영선이 다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세훈이 나경원을 꺾고 또 오세훈이 안철수와 후보 단일화를 갖다 하면서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관심이 오세훈으로 집중되면서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승리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아마 이준석 대표나 또 보면 당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제죠. 한국갤럽, 오늘 나왔군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56%가량이 정권 교체 원한다. 한
한 37%가 정권이 33%가 정권이 재창출되어야 한다라고 대답해서 아마 마음을 턱 놓고 있는 모양인데 그 수치는 정확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똑같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집권 여당은 바보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야기했죠. 이재명으로의 정권교체도 정권교체다라고 얘기해서 청와대에서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이게 10월 20일경입니다. 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적정한 시점에 문재인과 일정 부분 거리를 두면서 문재인에게는 일종의 국민들의 악감정을 쏟아붓게 만들면서 이재명은 문재인과 다른 사람으로 포장해서 상품을 내놓을 겁니다. 하나의 신장개업이죠. 신장개업 전략입니다. 흔히 우리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중간 선거격인 총선이나 지방선거나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이른바 리트로스펙티브, 즉 과거 회기적 투표를 하게 되어 있고 정권 심판적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은 경우가 다릅니다. 대선은 프로스펙티브 보팅이라고 그래갖고 미래지향적, 앞으로 누가 대통령 되느냐에 따라서 5년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격인 그러한 보궐선거나 지방선거나 총선거에 적용했던 판단의 기준과는 다른 판단의 기준을 본다는 겁니다. 그 묘한 심리를 갖다가 집권 여당은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흔한 이야기로 이제 뒷전으로 물러가고 곧 전직 대통령이 되어야 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에게 나쁜 이른바 짐덩어리는 거기다 떠넘기고 좋은 멋지게 포장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권 심판을 원하는 유권자의 판단의 기준을 혼란스럽게 하고 흐트러뜨리죠. 지금 당장 모르시겠습니다만 연말쯤 보십시오. 연말쯤 되면 어느 순간에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따로,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따로 나올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안철수가 이제 완주한다고 나섭니다. 안철수가 완주한다고 나서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별거 아니다. 특히 이제 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번에 총괄선대위원장 등 이른바 그 표현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섭정 비슷하게 지금 와서 또 그 짜르에 그 본능을 갖고 선거판을 좌지우지 하려고 들 겁니다. 왜? 윤석열 후보는 정치 사실 초년병입니다. 본인 이야기대로 6월 29일 대선 출마 선언하는 이후에 이제 넉 달 조금 지났을 뿐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안철수 그냥 놔두고 그냥 쭉 간다? 글쎄요. 여기에 두 번째 바로 산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산, 여권의 집요한 공격이 있을 겁니다. 그 역할은 어쨌든 현 문재인 대통령이 악역을 담당하겠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악역을 담당하겠죠. 전해철 행안부 장관도 악역을 담당하겠죠. 거기다 알게 모르게 김부겸 국무총리도 악역을 담당하겠죠. 자, 우선 윤석열 후보 고발 사주 문제, 손준성, 김웅 의원 걸려 있는 그 고발 사주 문제 갖고 집요하게 윤석열 후보를 흔들어댈 겁니다. 거기다 장모, 또 부인 김건희 씨, 박사 학위 문제를 비롯해서 도이치모터스 등등등 계속 도덕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흔들어댈 겁니다. 거기다 벌써부터 대장동, 오늘도 보니까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런 얘기 하더군요. 특검 안 받는 게 범인이 아니라 이익을 갖다 나누어 가진 사람이 범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후보와는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박영수 특검, 이 부분을 아마 걸고 넘어갈 겁니다. 거기다 대장동 게이트,
거기 보면 2010년경에 윤석열 후보가 뭐 대검 중수 이과장 할 때 부산저축은행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얼버무려가면서 드립다 흔들 겁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 사람들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데 귀재들입니다. 멀리 볼 거 있나요?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측근인 윤여준이가 돈을 얼마 20만 달러 받았다. 부인인 한인옥 씨가 뭐 기양건설로부터 10억 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그 뭐 김대업이란 친구가 덜렁 나와서 그 두 아들 갖다가 뭐 김길복 변무총장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다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의 산으로 누덩누덩 누더기를 씌워놓으니까 그거 해친다고 어떻게 보면 허덕거리다가 세월 다 가고 결국 이회창 후보는 고배를 마시게 되었고,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 대부분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받고 그나마도 노무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거의 다 사면복권되어서 버젓이 다시 빠찌 달고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철수가 아마 완주하도록 또 이들은 나름 좀 장난 아닌 장난을 칠 겁니다. 비단 예를 들어서 1987년 노태우 후보가 나왔을 때 그 당시 안무역 안기부에서는 어떤 일을 했느냐, 바로 DJ와 YS와 DJ가 후보 단일화 하지 못하도록 정치자금을 갖다 적절하게 넣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DJ 쪽이나 YS 쪽이나 정치자금 떨어져서 아이고 허덕허덕 될 때 되면은 어디선가 뭉텅이 돈이 들어와서 또 보면 조직이 팡팡팡팡 돌아가고, 그래서 결국 보면 YS 28%, DJ 27%, 둘이 합치면 얼마요? 55%입니다. 그런데 37% 받은 노태우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자, 그와 같은 일, 즉 안철수가 뭐 돈이 많으니까 뭐 돈으로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안철수가 완주하도록 작업을 할 겁니다. 때로는 이번에 계속 여론조사에 나왔던 역선택 문제, 이번에도 아마 적용될 겁니다. 후보는 마찬가지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안철수 지금 국민의힘한테 내가 무슨 빚진 거 없다, 완주하겠다, 내가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이랑 공동정부 약속했는데 그들 깨고, 심지어는 그 당시 이준석 대표 소값은 쳐드리겠는데 송아지 값은 못 쳐드리겠습니다 라고 인간적 모욕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무슨 거기 빚진 거 있느냐, 완주하겠다 하는 의지가 강한 데다가 적절히 거기에 이준석 외면하고 김종인 갖다가 비아냥거리고, 거기에 또 여권에서는 윤석열 흔들어대고, 윤석열 흔들어대면 윤석열 또 흔들리는 가운데 안철수 쪽으로 조금 키워서 한 두 자릿수까지 올려놓으면은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즉 여기에 세 번째 산이 걸려 있는 겁니다. 즉 내부의 리스크입니다. 첫째는 이번에도 16차례 후보 토론의 과정을 보면서 다시 제3 느낀 바입니다만 윤석열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치적 문법으로 정치적 이야기하기에는 정치 초년생에 불과합니다. 우리 흔히 TPO라고 그러죠. Time, Place, Occasion입니다. 정치인에게 필요한 것이 TPO입니다. 어떤 이야기라고 어떤 행동을 하고 무슨 이야기할 때 타임,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맥락 속에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윤석열 후보 미숙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뭐 참모들이 그때그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실수라는 건 툭 튀어나오거든요. 뭐 이번에 보면 참 윤석열 후보가 흔한 이야기로 아주 곤혹을 치렀던 전두환 대통령 발언이라든가 뭐 예전에 뭐 이런저런 발언 다 빼겠습니다. 또 뭐 개 사과 문제, 뭐 사과는 개에게나 주어라, 이러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정치적 미숙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죠. 자,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아마 이 윤석열 후보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미숙, 이 부분을 갖다가
여권에서는 집요하게 파고들 겁니다. 비록 국회의원은 못 해봤지만은 성남시장 2번에 경기지사 1번, 거기에다 보니까 2017년에 대선 경선 출마했고 이번에도 대선 경선 출마해서 후보가 된 이재명, 결국 5번의 그런 어떻게 보면 실전을 겪었던 이재명은 처음 지금 나온 윤석열을 갖다가 때로는 아주 그 교활하리만큼 그 이상한 이야기, 괴상한 궤변으로 아마 윤석열을 갖다가 이리저리 흔들어 놓을 겁니다. 이걸 갖다가 잘 버텨나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 훈련, 또 팀 내 훈련이 필요한데 글쎄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등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또 이번에도 보면은 대선 출마 선언한 지 4개월 만에 대통령 후보가 되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좀 보면 뭐랄까 이 참모들을 갖다가 흔한 얘기를 좀 보면 그 검찰식으로 다루다 보니까 물론 뭐 아주 순종하고 또 때로는 아주 충성하는 부하들도 있는 반면에 팀 내에서 어려운 이야기는 함부로 후보한테 이야기하지 못하는 약간 경직된 분위기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취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깨나갈 것인가. 또 하나는 사실 이 후보와 이 캠프 간의 소통이 그렇게 원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바로 이번에 사과는 개에게나 주어라, 토리에게나 주어라. 여기에서 우리 확인한 바입니다만 어쨌든 보면 캠프 내에 이 사람 말 다르고 후보 말 다르고 계속 엇박자가 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 경쟁이었으니까 그런 것이 그냥 그렇게 저렇게 그냥 좋게 선의로 해석하면서 넘어갔습니다만은 이제 이재명과의 진검승부입니다. 지금까지 이른바 죽도 목검으로 겨루는 승부였다면 지금부터는 그야말로 날이 새파랗게 선 진검을 들고 서로 일합을 겨루는 진검승부입니다. 한 번 삐끗하면 상책이 나고 한 번 삐끗하면 생피가 흐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 매머드 캠프, 또 매머드 캠프 내에서 뭔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자기네끼리도 또 후보와도 긴밀하게 한몸 일심동체로 돌아간다는 그런 정황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제 이 매머드 캠프하고 또 국민의힘 당하고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화학적 융합을 이룰 것인가, 이 참 보면 큰 숙제다. 즉 앞으로 윤석열 후보 이제 123일 후면은 3구 대선에서 진정 정권 교체에 우리 대업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윤석열 후보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 안철수 문제, 그다음에 여권의 집요한 공격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방어하면서 흔들리지 않느냐의 문제, 세 번째는 내부의 후보자 본인을 포함해서 캠프 또 당과의 화학적 결합에 그 내부 리스크를 어떻게 최소화해 나가면서 관리할 것인가, 이것이 윤석열 후보가 넘어야 될 세계의 산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